안녕하십니까, 타임프롬 짱총 상재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드레스워치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쌍재인이 완전 그쪽 파잖아요. 저 드레스워치 사랑하죠 또.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3월 새롭게 등장한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옵저버토리입니다. 오늘날 오메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시마스터와 이 스피더마스터로 양분되는 이 양대 산맥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왕년에는 오메가가 크로노미터와 이 관련 경진대회를 이제 씹어먹던 브랜드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31년 스위스 제네바 천문대에서 개최한 이 크로노미터 경연대회의 6개 항목에서 6번 모두 기록을 세웠고, 이후에는 제네바와 네샤텔은 물론 영국의 이제 큐 테딩턴 천문대 크로노미터까지 석권하는 이 위엄을 달성하게 됩니다. 오메가가 각종 크로노미터 경연대회에서 거둔 누적 성적표는 어느 누구보다 화려합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총 93번 우승에 72번의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1933년과 1936년 영국 큐 테딩턴 천문대에 세운 2번의 금자탑은 지금까지도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33년 이 경연대회에서는 이 오메가가 모든 항목에서 신기록을 경신했고, 1936년에는 이 오메가의 무브먼트가 100점 만점에 97.8점을 받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1945년부터 1952년에는 제네바 천문대에서 거둔 6번의 우승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회중시계가 아니라 손목시계용 무브먼트로 연속적인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회중시계에서 이제 손목시계로 헤게모니가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도 여전히 이제 회중시계 무브먼트가 이 경연대회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오메가는 회중시계가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손목시계용 무브먼트로 그런 성과를 달성을 한 거죠. 오메가가 이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서 이룬 이 역사적인 이 8번의 우승은 1952년 한 시계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브랜드 최초의 정규 컬렉션으로도 알려진 이 시계는 당시 뒷면에 이 메달리온 장식의 천문대와 이 8번의 우승을 기리는 8개의 별을 각인해 오메가의 이 크로노미터 역사를 이제 되새기고자 했는데, 요 시계의 이름이 바로 컨스텔레이션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이나 이름조차도 이 별자리를 뜻하잖아요. 컨스텔레이션은 원래 1948년 출시된 브랜드 최초의 크로노미터 손목시계 센터너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세대가 존재했지만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은 역시나 1950년대를 풍미한 오리지널 컨스텔레이션입니다. 통칭 파이펜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파이를 굽는 펜을 닮은 다이얼, 6시 방향의 컨스텔레이션 스타, 연 모티프의 아워마코, 도그레그 러그 등 자신만의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한 시계입니다. 애호가들 역시 이 오리지널리티 때문에 현행보다는 이제 그 시절의 빈티지를 이제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고, 올해 오메가가 이 지점을 제대로 파고들어서 이 새로운 신제품인 컨스텔레이션 옵저버토리의 오리지널의 디자인 코드를 다시 주입하기로 한 거죠. 컨스텔레이션 옵저버토리는 그 오리지널을 재현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것보다는 역시나 이 투엔즈워치 최초로 이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정을 받았다는 상징성이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메가가 약 2년 전 설립한 독립적인 공식 테스트 기관 프리시전 레버러토리에서 인증을 위한 테스트를 직접 진행한다고 합니다. 프리시전 레버러토리는 스위스 인증기관으로부터 크로노미터 인증 관련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심지어 메타스의 승인에 따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위한 테스트도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프리시전 레버러토리에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메가가 이제 프리시전 레버러토리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 자체 테스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워치메이킹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일단 더 이상 무브먼트를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기관인 COSC에 직접 보내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무브먼트 운송을 비롯한 일부 생산 공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간소화될 수가 있는 거죠. 프리시전 레버러토리는 자체 테스트를 위해 새로운 무선 유닛까지 개발했습니다. 듀얼 매트릭 테크놀로지라 일컫는 신기술을 지원하는 이 유닛은 25일 동안 광학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분침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동시에 내장된 초정밀 마이크로 이스케이프먼트의 소리를 연속적으로 수집합니다. 시계 수리받으러 센터에 가보시면 워낙 유명한 그 위치 테스터기가 있잖아요. 이스케이프먼트의 소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무브먼트의 상태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유닛에는 광학 카메라랑 초정밀 마이크가 같이 내장이 돼 있고, 다른 이제 센서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무엇보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총 10개의 무브먼트와 시계를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유닛입니다.
강화 카메라로 이 초침의 위치를 이제 정기적으로 촬영해 결과를 기록하는 이제 기존 테스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소리를 수집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핵심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초침이 없는 콘스텔레이션 옵저버토리와 같은 시계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음향 기반 시스템은 별도의 센서를 바탕으로 온도, 위치, 자기장, 기압 등의 환경 변수까지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나아가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파수 불규칙성, 온도, 기압 민감도, 자세 변화, 진폭 변동 등 문제점까지 스스로 파악한다고 해요. 프리시전 레버리터리에서 고안한 이 유닛은 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심박수를 모니터링해 환자의 상태를 훨씬 더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는 24시간 혈압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스텔레이션의 역사와 함께 오메가가 이제 새롭게 설립한 이 테스트 기관인 프리시전 레버러토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컨스텔레이션 옵저버토리가 어떤 시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옵저버토리는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 및 다이얼 그리고 스트랩을 달리해 총 9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선보입니다. 케이스 소재는 이제 오메가의 독자적인 이 스틸 합금인 오메가 스틸이랑 브랜드 고유의 문샤인 골드, 세드나 골드, 카노푸스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으로 나뉩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공통적으로 지름 39.4mm, 두께 12.23mm, 러그2러그가 47.2mm입니다. 방수 사양은 30m, 케이스 디자인은 각진 도그레그 러그 때문에 직선미가 돋보입니다. 도그레그를 보면 이 러그의 꺾이는 각도가 꽤 큰 편입니다. 특유의 디자인에 맞춰서 이 러그를 여러 면으로 이제 깎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케이스의 입체감이 더욱 부각되는가 동시에 특유의 러그 역시 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드레스워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께가 살짝 불만이실 수 있는데, 두께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케이스백의 돔글라스거든요. 스펙상의 두께는 어쩔지 몰라도 실제 체감되는 두께는 그거보다 많이 얇습니다. 오리지널을 이제 현대적으로 제작한 이 볼록한 파이펜 다이얼은 입체감이 상당합니다. 중심부는 이제 아웃머커를 따라 12각형을 이루고 리니트 트랙이 가장자리에 이제 늘어섭니다. 12각형을 따라 아래쪽으로 굽어진 외곽에는 이 아웃머커 사이사이마다 잔잔한 홈으로 이루어진 이제 줄무늬 장식이 들어가는데, 골드 버전은 이 무늬를 기호세로 일일이 새겨 넣지만 스틸 버전은 이제 스탬핑 방식으로 이제 찍어낸다고 합니다. 다이얼 중에 블랙 세라믹이 한 모델이 있거든요. 이 블랙 세라믹 다이얼은 이제 무늬를 새기에 까다로우니까 그 무늬 장식을 생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오리지널 모델 대비 인덱스랑 핸즈가 조금씩 더 길어졌어요. 훨씬 더 잘생겨졌습니다. 다이얼 6시 방향에는 컨스텔레이션의 이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입체적인 별 모티프가 이렇게 자리하고, 날리는 그 연에서 모티프를 얻은 길쭉한 아웃마커는 뾰족한 도핀 핸즈에 맞춰서 이제 끝을 날카롭게 벼려놨습니다. 다이얼 컬러는 케이스 소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스틸은 실버, 블루, 그린, 블랙 세라믹, 골드는 각 소재와 같은 색으로 톤을 맞춥니다. 플래티넘 모델은 다이얼이 공식 표기상은 이제 옐로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거보다는 옅은 갈색에 좀 가까운 색을 띠기는 합니다. 무브먼트도 이제 케이스 소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스틸 버전은 자동 인하우스 칼리버 8914 스탠다드, 골드 버전은 칼리버 8915 럭스, 플래티넘 버전은 8915 그랜드 럭스를 각각 탑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백화점 등급 보는 것 같네요. 생긴 게 등급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밸런스를 지지하는 이제 브릿지랑 로토에서 이 등급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8914 스탠다드는 로듬 코팅으로 마감을 하고 8915 럭스는 각 케이스 소재와 동일한 골드로 로트를 가공합니다. 밸런스를 지지하는 브릿지 역시 이제 같은 골드를 사용하고, 가장 상위 등급인 이 8915 그랜드 럭스는 특별히 세드나 골드를 토대로 로토에 있는 이 메달리온 장식에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어벤츄린 글라스를 더함과 동시에 도명태의 이제 천문대도 반투명 화이트 오팔 에나멜을 칠한 것이라고 합니다. 칼리버 8914랑 8915가 기존 칼리버와 차별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역시나 오메가가 설립한 프리시전 레버러토리의 테스트를 통해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주요 스펙은 베이스를 따라갑니다. 시간당 진동수 25200 VPH, 파워 리저브는 약 60시간입니다. 시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은 오메가가 자랑하는 코엑시얼 리스케이프먼트와 실리콘 헤어스프링이 장착된 프리스프렁 밸런스로 이루어집니다. 마스터 크로노미터의 인증을 받는 무브먼트답게 1호차는 0에서 플러스 5초, 15000 가우스 이상의 자기장에서도 끄떡 없는 건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악어 가죽 스트랩인데, 케이스 소재와 이제 다이얼에 따라 컬러가 조금씩 바뀝니다. 이 플래티넘 모델은 또 특별히 이제 악어 가죽에 이제 무늬 사이사이에 골드 컬러를 곁들였습니다. 자본주의의 향기가 진하게 나네요. 문샤인 골드 모델은 또 케이스와 같은 소재의 독특한 메쉬 브레이슬릿 버전도 선보입니다. 표면이 벽돌 패턴으로 이루어진 이 브레이슬릿은 1950년대 오리지널의 브레이슬릿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끌다운 크라운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서 바로 와인딩을 하면 되는데 슥슥 거리는 소리와 함께 와인딩이 되는데 이 조작감은 일반적인 시계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편인 것 같습니다. 힘을 조금 줘야지 와인딩이 됩니다. 크라운을 일단은 뽑으면 8900 시리즈의 특징인 이 시침만 별도로 조작하는 기능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가 다른 나라로 이동 시 분침은 놔두고 요것만 활용해서 현지 로컬 시간에 맞추면 굉장히 편리하긴 하죠. 크라운을 2단으로 뽑으면 아래로 돌리면서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일단 초침이 없어가지고 시간 맞추긴 편하겠네요. 스틸 케이스의 실버 다이얼 모델부터 먼저 착용을 하고 있는데 지름이 39.4이고 러그 트로가 이제 47.2mm죠. 지름 16cm 내외의 제 손목에서 이거보다 더 컸으면 이 러그가 이제 제 손목을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제 손목을 딱 넘어가지 않는 딱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하이펜 다이얼 특유의 입체감이 이렇게 움직여보면 잘 도드라집니다. 이 스틸 케이스의 블랙 세라믹 다이얼 모델도 제가 착용을 해보고 있는데 다이얼 외곽에 그 촘촘한 홈 장식이 없긴 하지만 그 장식이 없으니까 다이얼이 좀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세라믹 특유의 이제 반딱반딱한 느낌이 더 이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 세라믹 다이얼이 확실히 고급스럽긴 하네요. 문샤인 골드 이 모델은 다이얼부터 이제 케이스까지 같은 톤이니까 통일감도 있고 골드다 보니까 다른 모델에 비해 확실히 더 고급스럽습니다. 문샤인 골드 케이스가 초록색 스트랩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거든요. 이 문샤인 골드가 이제 초록색 스트랩과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플래티넘 모델은 이 소재의 특성 때문에 확실히 묵직하고 옅은 갈색에 가까운 이 다이얼 컬러가 동양인 피부에는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악어 가죽 무늬 사이에 들어간 이 골드 컬러가 포인터 역할도 이제 적절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메가의 이 컨스텔레이션 옵저버토리를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기본적인 스틸 버전이 1,550만원, 스틸에 세라믹 다이얼이 적용된 모델이 1,730만원, 문샤인 골드와 세드나 골드 케이스에 악어 가죽 스트랩이 적용된 버전이 5,390만원, 카노프스 골드 버전이 6,260만원, 플래티넘 버전이 8,220만원, 문샤인 골드 케이스에 같은 소재의 메쉬 브레이슬릿이 적용된 게 8,400만원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이제 옵저버토리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리지널의 디자인이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잘 되면서 반가운 변화가 있고, 컨스텔레이션 이제 옵저버터리가 이제 가지는 상징성은 역시나 초침 없이 이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으면서 크로노미터 역사에 또 다른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가치가 있는 거죠. 글로우 마스터 같은 경우도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모델이잖아요. 새로운 시계를 위해서 새로운 인증 체계를 준비했다는 게 오메가라서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계식 시계에서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자체 기간까지 만들면서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나 싶긴 하잖아요. 근데 요게 또 이제 오메가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는 브랜드가 오메가였고, 또 이제 단순히 이번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 이제 천문대 크로노미터를 호령하던 시절부터 오메가는 정밀한 시계에 관해서는 그만큼 이제 고집을 가지고 기술을 갈고 닦고 수준 높은 무브먼트와 시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정확성이라는 이 시계의 본질을 이제 끊임없이 탐구하는 오메가의 집념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오메가 그렇게까지 정확성을 위해 이제 탐구하는 시간 동안 컨스텔레이션이 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컨스텔레이션 옵저버토리 역시 그만한 이제 상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 리뷰와 함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